오늘 감상할 시는 2017년 문화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진창윤님의 목파나입니다. 구체적 풍경을 통해 시적 형성력을 완성시킨 작품을 연속 3회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목판 위에 칼을 대면 마을에 눈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 골목 안쪽으로 흘러들어 고이는 풍경들은 늘 배경이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여자의 문 따는 소리를 들으려면 손목에 힘을 빼야 한다. 칼은 골목을 따라 가로등을 세우고 지붕 위에 기와를 덮고 용마루 위의 길고양이 걸음을 뻗들고 담장에 막혀 크는 감나무의 가지를 펼쳐준다. 나는 여자의 발소리와 아이의 소리 없는 울음을 나무에 새겨 넣기 위해 밤이 골목 끝에서 떼쓰며 우는 것도 잊어야 한다. 불 꺼진 문틈으로 냄비 타는 냄새가 새어 나오더라도 칼을 놓지 않아야 한다. 그쯤 되면 밤 12시의 종소리도 새겨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여백은 언제나 좁았어. 칼이 지나간 움푹 팬 자리는 서럽고 아프다. 지붕 위로 어두운 윤곽이 드러나면 드문드문 송곳을 찍어 마치 박담한 못자국처럼 별을 새겨 넣는다. 드디어 캄캄한 하늘에 귀가 없는 별이 뜬다. 여자는 퉁퉁 부른 이불을 아이의 턱 밑까지 덮어주었다. 내 칼이 닿지 않는 곳마다 눈이 내리고 있다. 황동규, 정호성 시인의 심사평을 보겠습니다. 언어를 다루는 말솜씨는 있다. 말들을 재미나게 쓰기는 썼다. 그래서 내용이 불확실하지만 싱겁지는 않다. 그렇지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말재주만 가지고 시를 너무 쉽게 쓴다. 그런데 삶을 구체적으로 형성화시키지 않아서 말의 유희만 느껴진다. 전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목파나는 시로 쓴 목파나의 구체적 풍경을 통해 시적 형성력을 완성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오감이 갔다.
먹판을 깎는 조각도의 칼끝을 따라 눈 내리는 겨울밤 골목을 배경으로 삶의 고단한 한순간이 진솔하고 과장됨 없이 그려져 있다. 삶과 시가 유리되지 않고 일체화되어 있는 점에서 당선작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자폐적 언어의 유희화가 왜곡된 대세의 한국 시단에서 이러한 구체적 형성력의 높이를 지닌 시를 만난 것은 큰 기쁨이다. 목판 위에 칼을 대면 마을에 눈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 눈 내리는 겨울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골목 안쪽으로 흘러들어 고이는 풍경들은 늘 배경이다. 판화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겠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여자의 문 닫는 소리를 들으려면 손목에 힘을 빼야 한다. 작업에 몰입하는 것을 완화시키고 그때 여자가 들어온다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칼은 골목을 따라 가로등을 세우고 지붕 위에 기와를 듣고 용마루 위에 길 고양이 걸음을 붙들고 담장에 막혀 크는 감나무의 가지를 펼쳐준다. 섬세하게 묘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섬세하게 또한 조각을 하고 있는 중이군요. 나는 여자의 발소리와 아이의 소리 없는 울음을 나무에 새겨 넣기 위해 아이의 소리 없는 울음, 홀로 집을 지키는 아이의 그런 모습이겠죠. 밤이 골목 끝에서 떼쓰며 우는 것도 있어야 한다. 서로의 감정을 그리는 재치가 넘치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불 꺼진 문틈으로 냄비 타는 냄새가 새어나오더라도 칼을 놓지 않아야 한다. 그쯤 되면 몰입과 긴장의 연속을 표현하였습니다. 밤 12시의 종소리도 새겨 넣을 수 있을 것이다. 묘사의 절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삶의 여백은 언제나 좁았어. 칼이 지나간 움푹 뺀 자리는 서럽고 아프다. 우리네 삶을 대변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문장입니다. 팍팍하게 사는 것을 말하겠죠. 지붕 위로 어두운 윤곽이 드러나면 드문드문 송곳을 찍어 마치 박담한 못자국처럼 별을 새겨 넣는다. 드디어 캄캄한 하늘에 귀가 없는 별이 뜬다. 마치 동화 같은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자는 퉁퉁 부른 이불을 아이의 턱 밑까지 덮어주었다.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죠. 퉁퉁 부른 이불은 폭신폭신하고 그런 이불일 수도 있고, 퉁퉁 부른 아이의 모습을 대유하는,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의 모습을 대유하는 그런 구절로도 볼 수 있겠죠. 내 칼이 닿지 않는 곳마다 눈이 내리고 있다. 장엄하게 평화롭게 엔딩하였습니다. 가슴에 담고 싶은 구절입니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여자의 문 따는 소리를 들으려면 늦게 귀가하는 직업 여성이겠죠. 손목에 힘을 빼야 한다. 그렇겠죠.
나는 여자의 발소리와 아이의 소리 없는 울음을 나무에 새겨넣기 위해 밤이 골목 끝에서 떼쓰며 우는 것도 잊어야 한다. 대단한 몰입입니다. 삶의 여백은 언제나 좁았어. 팍팍하게 사는 삶이죠. 칼이 지나간 움푹 뺀 자리는 서럽고 아프다. 다 그렇죠. 목판 위에 칼을 대면 마을에 눈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 골목 안쪽으로 흘러들어 고이는 풍경들은 늘 배경이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여자의 문 따는 소리를 들으려면 손목에 힘을 빼야 한다. 칼은 골목을 따라 가로등을 세우고 지붕 위에 기와를 덮고 용마루 위의 길고양이 걸음을 붙들고 담장에 막혀 크는 감나무의 가지를 펼쳐준다. 나는 여자의 발소리와 아이의 소리 없는 울음을 나무에 새겨 넣기 위해 밤이 골목 끝에서 떼쓰며 우는 것도 잊어야 한다. 불 꺼진 문틈으로 냄비 타는 냄새가 새어 나오더라도 칼을 놓지 않아야 한다. 그쯤 되면 밤 12시의 종소리도 새겨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여백은 언제나 좁았어. 칼이 지나간 움푹 팬 자리는 서럽고 아프다. 지붕 위로 어두운 윤곽이 드러나면 드문드문 송곳을 찍어 마치 박담한 못자국처럼 별을 새겨 넣는다. 드디어 캄캄한 하늘에 귀가 없는 별이 뜬다. 여자는 퉁퉁 부른 이불을 아이의 턱 밑까지 덮어주었다. 내 칼이 닿지 않는 곳마다 눈이 내리고 있다. 삶의 비타민C입니다. 인생을 잘 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인생은 그냥 길가에 풀 한 포기가 나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법륜스님.